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척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척은 실존인물이라고 해요. 최척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선시대에 살았던 실존인물이라고 해요.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최고, 이름이 척이에요. 이름이 외자인 거죠. 율곡 이이처럼. 자, 한번 앞부분의 줄거리 찾아보겠습니다. 최척은 남원 사람이네요.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에 보면 선생님 지도를 보는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는 게 아니고 남원을 봅니다. 여러분 남쪽에 보면 경상도 있잖아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로 가로로 지르는 섬진강, 여기 지리산이라고 보이죠? 이거 남원 여기 보이죠? 남원, 우리 춘향 전에 배경이 됐던 남원. 이 남원이 고향인 최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척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근데 부친의 친구인, 아빠 친구야, 정생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생원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 사랑해요 하고 썸을 타다가 결국 편지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둘은 결혼합니다. 우결하게 됩니다. 최척, 오경 결혼합니다.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입니다, 여러분. 약혼합니다. 그리고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에 최척이 일본 놈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의병으로 전쟁을 나가게 돼서 이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혼인날, 이제 약혼을 했잖아, 얘들아. 어디 있지? 약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약하고 혼이 떨어져 있어서 못 찾았어요. 근데 결혼식 날이 됐는데 최척이 전쟁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심씨가 오경이 엄마죠, 여러분. 그러면 부잣집 아들이 양생의 사위로 맞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약혼이 결혼 안 되고 파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경은 난 싫어 이러면서 최척이랑 결혼할 거야 하고 이 부잣집 양생이랑 결혼 안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았다 했죠. 이거 혼전 결혼 같은데, 얘들아. 혼전 출산이죠, 여러분. 그 첫 아들 몽석, 최몽석을 낳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럼 결국 결혼했죠, 여러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석이를 낳았어요. 몽석이 동그라미 칠게, 몽석. 몽석 할 때 받침이 이응 기역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기역을 주목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순으로 몽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기억하면 됩니다. 몽섰, 디귿 이거 없습니다. 몽설 이거 없습니다. 기역, 니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재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난 거죠. 일본 놈의 새끼들이 또 들어가서 둘은 헤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쌤이 여기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오경과 최척이 주인공입니다. 남주 여주입니다. 알겠죠? 누구? 빨간색으로 해도 안 미안하지? 최척, 이육사가 아니니까. 그도 소설인데 가짜 인물이잖아. 그럼 최척과 오경 커플입니다. 남주 여주.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걸 요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나누고요. 그리고 또 반띵을 나누겠습니다. 반띵을. 예?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다가 쨍그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은 만남이고요. 하트는, 쨍그랑은 이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별. 그러면 첫 번째, 둘은 뭐 했습니까? 약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별한 거는 의병으로 출전했죠, 여러분. 그래서 가서 죽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서 죽었으면 소설이 끝나니까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서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만나서 뭐가 됩니까? 결혼을 하죠, 여러분. 근데 정유재난이 일어나서 또 전쟁에 참전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또 이별했죠, 여러분. 그래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엄청 반복하는 그런 얘기니까 요 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쌤 연기를 해야 되겠네. 자, 최척과 헤어진다.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 인을, 기병은 말 타는 병사입니다. 알겠죠? 명나라 장수가 1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우리 남원 기억납니까? 전라도에 있는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라는 다리 아래서 말을 이렇게 씻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최척은 지금 전쟁에 나갔죠.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차이용 중국어를 좀 했습니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댔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중국에 가서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면 명나라는 중국인데 중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최척의 뜻을 가만히 여겨서 중국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명나라 장수, 나는 호종병 전종 여유문, 자기 소개입니다. 예? 집 절강성 용흥이 있어 가난하게 먹고 살만해. 인생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 중요해. 먼 곳 가까운 것 먼 상간 논일고 몸을 따름 구석진 총구석 남원 옹색한 사람 뭐 있나 한 거지. 그러니까 최척에게 말을 준 거죠.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따라와, follow me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문,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얼굴이 그늘졌습니다. 최척, 알겠습니까?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고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는데 문장도 능하고 능력자다.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이불 같이 잘 정도. 그러면 이별을 했습니다. 옥경 옆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뒤 총병, 아까 총병, 그 여유문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오면 중국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에 리스트를 고쳐가지고 조선 사람이지만 명나라 사람인 척해서 국경을 통과하게 돼서 중국으로 용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답니다. 이제 중국 갔지, 얘들아? 그래서 이에 앞서 우리 최척 있죠? 최척 집 있잖아, 얘들아? 외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섬진강에 갔습니다. 이게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최척은 어디 갔다? 최척은 어디 갔다? 중국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섬진강에 갔는데 이때 외적은 최척의 아빠랑 장모님이랑 늙고 병들었다 이게 감시를 소홀히 했단 말이지. 최척의 누구랑? 최척의 아빠랑 최척의 장모님이니까 누구지? 오경의 엄마랑 내 말 이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소홀히 했다. 그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으로 갈대서 몸을 숨겼습니다. 외적이 떠났는데 마을을 돌아오면서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알겠죠? 근데 연곡사 승려들이 방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린다는 겁니다. 그 심씨가 울면서, 심씨는 누굽니까? 바로 최척의 장모님이자 오경의 엄마이지. 최숙에게 말하면 최숙이 누구겠어요? 최씨니까 최척의 아버지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둘이 사돈지간인데 심씨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근데 우리 손주가 누굽니까? 심씨의 딸의 아들이니까 최몽석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럼 인물 관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만하니까. 자, 최척이랑 오경이랑 결혼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사람 좀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몽석이를 낳았죠. 그런데 최척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명나라로 갔죠. 중국 갔습니다. 그럼 최척의 아버지가 있죠, 여러분. father, mother, 오경이의 father, mother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최척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 최숙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오경의 엄마가 누구다? 심씨라고, 알겠니? 이 두 분이 정유진한테 피신해 있다가 도망가서 아까 절에 갔더니 우리 손주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납득이 안 됩니다. 애기 울음소리를 보고 우리 손주네라고 여기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최숙은 급히 문을 열고 보니까 몽석이를 만난 거지. 그래서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고 한창 어루만진 잠시 최숙이 승려들이 뭐 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그러니까 혜정이라는 승려가 나와서 앞으로 말해서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거두었습니다. 호각이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는 부처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탁 소리야, 얘들아. 최숙은 손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심시와 흥을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리는 종들도 다시 불러 집을 돌렸다. 여러분, 오경 있죠, 여러분? 오경은 어떻게 됐나요? 외적, 돈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돼지고기, 소고기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외적이니까 일본 놈이지.
근데 동그라미 칠게요.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도누라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이 다 싫은 게 아니라 일본이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해놓고 반성하지 않은 일본인이 잘못인 거지. 일본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 나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붙잡혔습니다. 도누는 늙은 병사래요. 살생한 불교 신자였대요. 원래 장사꾼이었대요. 그리고 외장 소서 행장이 선장으로 발탁되었대요. 근데 도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오경도 똑똑한 겁니다. 알겠죠?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고, 뭐 회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부리도 주고, 마음을 안심할 때,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도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보다 뜻을 잊지 못했다. 이날 밤 오경이 장육불, 부처님이 나타난 거죠. 얘기지? 그리고 한다는 말이 꿈에 풍 하고 꿈에 나타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자살 금지. 깊은 일이 있을 것이다 고 행복한 일을 기다려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선생님 속도를 좀 넘을게. 오경이 꿈을 깼죠, 여러분. 꿈, 편지, 시는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목숨을 이어나갔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몽석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남원에 있습니다. 아빠, 몽석이 아빠 누굽니까? 최척 어디 갔습니까? 명나라에 여유문 따라갔습니다. 엄마, 몽석이 엄마, 오경 어디 갔습니까? 여기 도누 밑에 있죠, 여러분. 도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 나고야에 있다는 거지.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으면 집안이 달리 남자가 없어서 오경이 집을 하게 돼서 아내와 딸이는 내실에 출입하게 돼서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자, 뻥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본래 체격이 회수하고 병이 많은 약골에서 조선에 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절 못했습니다. 바느질 밥해는 게 못합니다 하고. 도누는 착한 사람이야. 가볍게 얘기해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은 그럼 사우하고 오경하고 같은 이름이 되는 거 알겠니? 일본 이름을 붙이게 돼요. 배를 타고 장사하러 갈 때 항해장 일을 맡겨서 중국의 복건선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고 여러분 오경이 지금 일본에서 중국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럼 점점 남편과 가까워지게 됐죠. 여러분 지금 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재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가족입니다. 알겠죠? 그럼 최척 봅시다. 최척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영웅의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죠. 여유문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보이자 최척은 거절했죠. 왜? 나한테는 부인? 나는 유부남이다. 오경이 있다. 중국 짱꼴라랑 결혼하지 않겠다. 이해됐습니까? 얘네 말 이해돼? 그리고 최척이 하는 말이 우리 일가족이 왜 저렇게 침탈에 입어 늙은 부친과 가녀는 아내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제사를 지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이라니 제가 어찌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문도 우와 칭따오 이러면서 그래서 혼인을 권유하지 않는다. 그때 여유문은 병으로 죽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죽으면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자꾸 인물이 복잡한데 자꾸 제거가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최축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됐지. 좆됐다. 그지? 양자강 회수를 떠돌면서 명승지를 돌아보는데 용무를 돌아보고 열려구경하고 원수와 상수길 이러고 이게 참 지명입니다. 알겠죠? 배 타고 동중호와 강류 가서 막 여행을 다니네요. 산에서 강에서 노래도 부르고 구름 사이에 배야도 그러다가 숙세를 부리고 마음 해섬도사 왕룡이라는 사람이 지랄을 하는 거를 듣고 그거를 했다. 마음먹었다. 그러면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아까 여유문을 죽였습니다. 송우가 납니다. 도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송우, 여러분 소나무하고 소고기 아니야, 얘들아? 호가 악천이 학천하고 송우는 같은 말이야. 집은 항저우, 용금문, 경전 여사 해봤고 송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업으로 삼고 남에게 베풀이를 좋아하는 의기 좋은 사람이야. 송우, 최척과 마음 편한 친구, 내 마음을 아는 친구 인정하는 사이가 되고 최척은 촉달에 대는 들고 술을 들고 찾아와서 송우랑 친하게 된 거죠. 유유문 죽으니까 송우랑 친하게 된 거지. 최척이랑 굉장히 친근한 사이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말이지?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잘 부르며 말했다. 그러면 송우가 말했지. 네, 송우가 최척을 백성이라 부른 것 같습니다. 백성, 이 세상 살면 불로장생 안 바란 사람 있어요. 고금 끌어내치 어디 있어요? 남은 생 얼마 된다. 불로장생 약 묻고 꿈지 짜면서 외로움 짜조 산도깨비 이후 된다. 중국어인데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낙항 같이 배 타고 5월 땅 때려 돌아다니면서 비단차 파란 뭐 처먹고 사는 거 괜찮아 라라 한 거지. 그러니까 최척이 아하 하고 송우랑 같이 길을 계속 중국에 있다, 그지? 경자년 봄 최척은 누구를 따라? 송우를 따라서 한마리 장성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베트남에 가게 돼. 이해되니? 그때 일본 배도 오는 게 돼. 일본 배에 누가 있겠니? 마누라 오경이 만나게 돼. 남편은 조선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고? 중국을 막 쏴라더니 송우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무역하러 갔고,
다음에 도누, 오경은 도누와 함께 일본 배로 오게 되겠지. 그럼 다시 재회하기 극적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 필기할 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약혼했죠? 만났죠? 의병에 가서 헤어졌죠? 딴 놈하고 결혼 안 해! 이러면서 결혼했죠? 참전해서 헤어졌죠? first, second, third 세 번째 다시 둘이는 베트남에서 극적으로 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은 넘게 봤죠. 베트남 봅시다. 베트남 여기인가? 베트남 일본 배 왔습니다. 열흘 넘게 4월 초 이튿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엔 비단처럼 고는 바람은 잔잔하고 사방은 고요하고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데 뱃사람도 깊이 디비 찾고 있을 때 강가리 물새 우악 소리가 들릴 뿐 일본 배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섭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기 신세를 생각하다가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고 어쩌노 중국에서 뒤지나 하고 잘 진권으로서 충소가 뭐죠? 리코더죠 여러분. 꺼내가지고 삘릴리 개굴 삘 이렇게 마음이 했단 말이지. 그 가속의 슬픔과 원망은 풀어볼 때 최초의 충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에 처럼 빛을 찍고 그런가 안개도 수입에 잡혀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음악이 엄청 슬펐다는 거야. 알겠니? 일본 배에서 연보라는 소리가 뚝 멈춰주다. 마하바녀 멈춰줘.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조선말로 시를 볼까 누구겠습니까? 일본 배니까. 오경에 있죠. 황자교 퉁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게 노래 이제 노래 여자구나. 바다비 파란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낭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살란 개 속에서도 길일지어들이 이렇게 들렸단 말이야. 조선말로. 그러니까 시 없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사람들 최척은 시 없는 소리로 깜짝 놀랐지. 왜? 마누라 목소리니까. 얼빠진 사람 저도 모르게 퉁새를 땅에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 좀 보관했으니까 있으니까 송우가 중국말로 니 왜 캐 미친 하는 거니까 하니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세 번째 무릎에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지르고 지금 내 마누라가 실수 우리 부부 말고 아무도 못하는 시 게다가 지금 시를 본 아내 목소리 없어요. 내가 아내 좀 어떻게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자기 일가가 외적에 당했던 일을 전말을 다 말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 그때 배 안에 누가 있었죠? 뚜홍이라는 중국계가 있어. 송우하고 같이 뚜홍. 젊고 용감한 자. 뚜홍은 최척이 말을 듣더니 의기 없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부전히 일어나서 말했다. 피지컬100 이런 그 덩치지. 내 쭈빼 가서 사정 살펴보겠어. 그러니까 송우가 말리며 하지 마라 이런 거지. 하지 마라. 야, 심한 시간이 쏘란했다. 그 난리 난다. 디저이 내일 아침 조용히 처리해. 오케이 한 거야. 그럼 최척을 앉았죠. 아침 밤새지 그지? 해가 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척은 해안으로 가서 일본 배 당으로 가서 조선말로 이렇게 말한 거지.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에 떨어져 자기 다른 사람을 비로소 기쁨 변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오경이 배 타고 있잖아 얘들아. 도누하고 같이 퉁소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조선가락이야 이 노래가. 알겠냐? 뽀로로 이런 노래란 말이야. 알겠니? 빠밤빠밤 슬프나? 아무튼 그래서 귀에 이건 악곡인자 나이 남편이 저쪽에 폐가당이 나니까 의심하는데 시험 삼아 예전에 시를 읊어본 거란 말이야. 테스트한 거지. 그렇지 밖에서 최척 조선말로 들린 거잖아. 누가 여자야 이거 얘들아? 이게 여자 같다 그지? 남장하고 이게 최척인가 덩치 큰 애가 남장이고 둘이 재회하게 된 게 세 번째 만남이죠 여러분. 나중에 또 헤어져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서도 만나가지고 둘째를 낳게 됩니다. 자, 말하는 소리 듣고 허둥지르다 최척과 오경은 서로 소리지르고 얼싸안고 머리를 뒤지고 되면 진짜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중국 사람하고 그 일본 사람 다 해서 저 박수 치고 날리는 겁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자 이게 피눈물 안 납니다, 여러분. 과장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뻘게 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 몇 사람은 이를 둘이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나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한참 뒤에 둘이 부부라는 날 알고 모두 감탄하고 우와 쩔어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참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귀신이 도왔다 이런 얘기 했죠. 자 이게 끝나죠 여러분. 최척은 오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에 삽니다. 그리고 미연을 낳습니다. 몽선이. 이해되니? 그럼 몽석이는 어디 있어요? 조선에 있어요.
그리고 부부는 만났죠. 중국에서 몽선을 낳았습니다.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몽선이 장성했으니까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합니까? 중국 사람 홍도하고 몽선이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15년, 20년 산 거잖아, 얘들아. 그때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 또 전쟁이 납니다. 이놈의 전쟁, 동아시아의 전쟁. 최초는 명나라 군사로 또 나가게 돼요. 헤어지죠, 여러분. 그 포로가 됩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최초는 조선명을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몽석을 만나죠, 여러분. 자, 보세요. 몽석이 조선에 있지. 그 둘째가 컸으니까 첫째는 엄청 컸을 거 아니야. 그 참전한 거야. 그러다가 명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럼 중국에서 낳고 아기 때 봤던 몽석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야. 그 둘이 알아보겠니? 못 알아보겠니? 못 알아보다가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해 남으로 가다가 오경과 몽도, 홍성과 함께 남으로 돌아와 최척과 제외하여 온 가족 회복이 시작와 최척과 몽석은 포로 수용소에 있잖아, 얘들아. 탈출해서 조선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 누구? 오경이하고 몽선이하고 며느리 홍도 있지, 얘들아. 배 타고 탈출해서 무인도 갔다가 지랄해가지고 나중에 남원에 와서 둘이 또 만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여기서 다 만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드라마가 바로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건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고 소설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화를 봤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고전소설치고는 좀 현대어로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